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1.25배속으로 플레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리딩도 하고 있는데 문의는 여기 나와있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순서로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확인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수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랑 이제 투자자 예탁금, 신용 확인들을 좀 할 거고, 미국 지수 확인, 미국 선물 확인,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확인하고, 그다음 상한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지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주식시황 리뷰는 매일 밤 10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강의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매매 종목은 오늘 현대바이오를 매매를 좀 했는데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에 2월 5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살짝 한 1%, 2% 정도 물려 있다가 오늘 올라갈 때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근데 매도를 한 타점 자체가 거의 뭐 상승을 하기 전에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털린 거죠. 이게 이 구간에서 26%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서 5% 먹고 팔았다고 하니 거의 이것도 밑에서 판 거는 또 3% 먹고 팔았네요. 3% 먹고 판 걸 보면은 그냥 털렸다, 그리고 좀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관점이었냐, 일봉상의 모습을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제가 매수한 날이 이날인데요. 금요일날 매수를 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많이 터졌습니다. 보면 5천억, 그 다음에 7천억, 이런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이 장대 양봉 거래 이 상한가 만들었던 날에 종가를 보시면 계속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3350원을 계속 지켜주는,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좀 확신을,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밑에 이 핑크색 선인 5일선이 밑에 있는데 이 5일선을 여기를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목표가는 얼마였냐, 한 33,800원이었는데 아침에 여기까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이 목표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좀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쉽죠. 이렇게 날아갔으니까요. 그러고 뭐 그냥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사는, 잘 안 사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구나 싶어서 그냥 보고 말았는데 종가상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종목을 또 매수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 막 사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은 좀 여기서 상승이 이제 앞에서 나왔죠. 12월 22일 날 최고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위에서 이런 밑에 구간이 아니라 여기 위에서 윗꼬리를 단 모습이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종가상 이렇게 거래대금이 막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는 모습에서는 사실 좀 밑에서 받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 일찍 매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 종목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 코스피 30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시가가 종가는 마이너스 0.94%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뭐 특정한 수급이 막 들어왔다 이런 것보다 그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개인은 그냥 매수세가 좀 줄었다라고 보고, 외국인이 3,500억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2,8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금요일 날부터 계속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은 지금 진짜 특징적인 거는 연기금이 언제부터 매도를 이어갔냐, 12월 24일 있죠. 이때부터 연기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정말 강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는 결국에는 기관에서 이 기관 내에 단타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다음날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이제 매수를 얘네들이 따라서 산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돌려준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좀 지금 구간을 지수로 보면은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를
지수를 이렇게 위에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뭐 다들 얘기하죠.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고점에서 차라리 이 구간에서 배팅을 크게 들어가기보다 아예 정고점 이런 구간을 뛰어넘어준 상태에서 배팅을 더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확 떨어질 때 그거를 받는 매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구간은 차라리 매매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또 이따가 종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요즘에는 확실히 한 10월달 이후 해가지고 코스피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죠.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확실히 코스닥이 그 전에는 앞전에는 이렇게 상승이 컸다가 이제 코스피 쪽으로 코스피의 모습이 더 크게 상승을 이어가 줬는데 코스닥을 보시면 확실히 움직임이 좀 약하더라. 예, 좀 움직임 자체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올라가는 폭이 적고 내려가는 거는 쉽게 내려가죠. 얘도 결국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구간에서 진짜 그냥 앞에 있는 여기 7포인트를 넘어주면은 그때를 차라리 현금 비중을 그때 이제 주식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또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매 년마다 연휴가 끼면은 그 전에 지수가 좀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려면은 매수하고 매도를 한 뒤에 이틀 후에나 이제 현금 인출이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매도가 나왔을 때는 물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도 있지만 개인 쪽도 그 연휴 맞이해가지고 배팅을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오늘 679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코스닥은 이제 21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에서 이제 연기금 여기도 똑같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금융투자가 오늘 좀 들어오긴 했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금융투자는 이제 단타 세력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다음 환율, 투자자 예탁금 이런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환율은 이쪽 여기 차트인데요. 환율은 1119원 달러로 확실히 요즘에는 달러가 약세라는 게 보여지죠. 이런 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뭐 자세하게 알고 그러진 않지만 달러가 이렇게 약세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한다. 보시면 지수의 모습과는 다르게 얘는 역배열로 계속 떨어지죠. 나중에 이제 장이 안 좋아지고 할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좀 진짜 장이 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등락 종목들 보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387 종목, 하락은 458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436 종목, 그 다음 하락이 872 종목으로 한 2배수만큼 하락을 했던 종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거래소, 아까 코스피죠. 코스피 순매수를 했던 걸 보면은 개인은 뭐 8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600억, 외국인 3천억, 기관 2,800억 중에서 금융투자가 5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다. 다음 선물 쪽으로 보면은 순매수를 한 금액이 이제 개인이 오늘 좀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렇게 큰 수치의 매수세가 아니고 금융투자가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66조 2월 4일날 기준으로 한 거고요. 미수금은 좀 목요일날 장이 안 좋았었는지 미수금이 좀 빠지더라고요. 다음 신용잔고 20조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5일날 금요일날 데이트 된 거를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은 좀 빠졌다. 조금 감소를 한 상태고 신용은 오히려 더 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장중에 수급을 잠깐 보면은 이 검은색이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기관, 그 다음에 주황색이 개인, 파란색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입니다. 장중에 보시면 이제 0을 기준으로 이 위로 가면은 이제 순매수, 이 밑으로 가면은 매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개인이 좀 장 중간에 이 주황색을 보시면 좀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많이 던지는 모습입니다.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장 막판에 한 3시 이후에는 이제 좀 다시 그냥 순매수권으로 좀 들어오긴 했다. 물론 금액 자체는 크진 않았죠. 반대로 외국인이 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하루 종일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막판까지도 매도를 계속 했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천억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초록색 기관은
장중에 계속 꾸준하게 샀습니다. 이 꾸준하게 산 것들은 보면은 여기 금융투자가 있죠. 금융투자가 5천억을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장 후반 들어가지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요. 외국인은 계속 3,500억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참고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나스닥 뭐 테슬라가 같이 있고 요즘 또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스닥 계속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 연이어서 신고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역시 미국장이 짱입니다. 짱인 것 같아요. 다음 다우는 이제 나스닥에 비해서 모습이 좀 강한 모습은 아니다. 그 다음에 S&P 다우보다는 좀 높지만 나스닥보다는 좀 약하다. 확실히 나스닥이 미친듯이 갑니다. 뭐 니케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쪽 한번 보고, 상해 종합, 다음 홍콩 이쪽으로 보고, 항생 이쪽으로 봤는데 확실히 움직임 보면은 미국 장이 짱이다. 미국 장이 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선물을 잠깐 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인데 뭐 큰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다행히 미국 선물 지수가 0.34%로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대로 해가지고 장중에 좀 상승이 크게 나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얘네들이 한번 막 1%, 2% 이상 막 상승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면은 우리 시장도 또 좋은 모습이 좀 나와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눈에 띄는 종목이 기아차네요. 기아차 2조 1천억 원이나 이제 터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14%, 거의 15%까지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가 자체도 5일선을 깨면서 5일선 바로 밑에서 개파락을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좀 핫한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애플카, 이 현대차 그룹에서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기아차에서 이 애플과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현대차 그룹이 완전히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걸 잘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의 총 시가총액이 163조였는데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12조 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거의 13조 원이 빠졌네요. 그만큼 그동안 결국 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나 기아차가 올라갔을 때의 그 재료나 이런 것들, 그게 뭐였냐? 결국 애플카로서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뭐 10만 전자 간다고 하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뭐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진짜 최적의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만약 매매를 한다 하면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이 저점 구간 있죠. 여기 저점 구간에서 조금 이 구간 손절을 잡고 그냥 매매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손절 잡고 이렇게 다시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노란색 선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와주는 거를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깬다고 치면은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한 7만 5천 원?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같은 무거운 종목들은 잘 하지 않아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버스죠. 선물 인버스인데, 고버스는 뭐 계속 이제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제 계속 빠집니다. 여기엔 고버스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오늘 좀 팔았네요. 그동안 옛날부터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건 이제 외국인이 이제 고버스를 좀 샀다, 매수세가 좀 들어와.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샀으니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얘네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하도 개인들의 돈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좀 옛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뭐 이거는 이제 지수, 코스피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PB 파마라는 종목, 얘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근데 확실히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그다음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이런 종목, 무거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막 상한가도 만들고 막 10% 이상 상승을 하고 했던 장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모두 서서히 고점을 만들고 좀 빠지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도 보시면 얘도 보면은 고점 만든 다음에 좀 여기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태죠. 21선 위에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좀 빠지는 모습이고, 수급이 확실히 이쪽에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돈이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 뭐 중소형주들이 좀 많은데, 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우주 테마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OTT라 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미디어 관련 종목들, 그쪽으로도 오늘 상승이 또 이어졌었고, 근데 좀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이 돈이 빠진 만큼 그 빠진 돈이 뭐 다른 이제 테마를 이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신규 상장주들이 있죠. 박셀바이오 같은, 피플바이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처럼 신규 상장주가 막 상승을 했던 그 시기가 있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더라.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신규 상장주로 돈이 지금 몰리는 모습입니다. PB파마도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고, 거래대금 자체도 9천억이나 터졌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대금 7천억이나 터트리면서 얘도 거의 상한가 갔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얘네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뭐 박살바이오처럼 올라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흐름만 봤을 때는 확실히 대형주에서 얘네들이 수급이 좀 이런 중소형주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로 다시 가려는 건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아까 보셨듯이 장 한 1시부터 해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똑같습니다. 결국 대형주들이 21선에서 얘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뭐 현대차도 똑같고요. 현대차는 며칠 전부터 21선을 아예 깨버렸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이제 다시 역배열로 좀 가고 있다. 역배열의 모습. 그러니까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상승했다가 빠지고 보시면 고점이 여기였는데, 고점 추세가 제가 고점이랑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건데요.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 앞에 있는 전고점보다 이 지금 나와 있는 고점이 낮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이 고점이 앞에 있는 전고점보다 낮아지고 있는 이런 역배열인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얘도 똑같죠. 뭐 21선을 다 깨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내가 지수가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대형주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수급주들의 모습을 보니까 21선을 좀 깨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가 서서히 좀 고점의 모습들, 뭐 3월달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이런 무거운 종목이 2배 이상 올라간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뭐 어차피 장기 투자로 보고 사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밑에서 산 분들이라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든지 차익 실현을 좀 한 뒤에 다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대금 700억 이상 해가지고 700억 이상 그리고 등락률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종목들을 보는데요. 이제 이트론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이어가 줬네요. 그 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카페 스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트론이라는 종목,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뭐 투자 사실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PB 파마는 신규 상장 테마로 상한가를 갔고, EID도 이트론이랑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같은 테마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KR모터스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용 부품 업체 그린 모빌리티 최대 주주 등극에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다음에 대성창투, 이 넷플릭스 보시면 영화 승리호가 전국 개봉을 하자마자 전국에서 1등을 했다, 넷플릭스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대성창투가 투자사로 엮여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전기는 이거 똑같이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소식에 상한가를 20% 상승을 했고요. 다음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승을 했고, 리더스 기술투자 한국파마와 제넨셀의 34억 투자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가구,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국내 가구 업체 이게 판매액이 사상 첫 10조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 지배에서 가구 같은 것들을 소비를 하면서 그것에 이제 여파로 이렇게 10조도 달성하면서 이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을 했죠. 한국 가구 같은 경우도 분봉을 보면은 거의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때가 한 2시 반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2시 반부터 이렇게 밑으로 한 10% 이상 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무섭긴 해요. 그 다음에 한섬은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의 급등, 넥스터는 KLA 유일 대체 장비 업체로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시간에서 태양금속부터 해가지고 아까 리더스 기술 투자 이런 종목, AP 위성, 우주 테마로 엮여가지고 상승도 7%나 상승을 했네요. 일단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차트를 한 번씩만 보면은 이트론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이 바닥권에서 여기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매집을 했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동전주라서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이라서 매매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다음 PB파마 얘는 신규 상장주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ID 러시아 백신 얘도 똑같이 동전주라서 좀 매수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대성창투 얘는 승리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또 움직임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차트 자체도 그동안에 이제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오늘 가장 많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쉬어가다가 2차 상승 나와주는지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국 가구 아까 말했듯이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은 놈들은 결국에는 가는 거죠. 얘도 차트를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돌파가 나왔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윗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더 크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냐면 그냥 떨어질 때 잡습니다. 떨어질 때 잡아요. 높은 데선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시스웍 시스웍도 오늘 1,900억이나 상승을 하면서 1,900억이나 터지면서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도 얘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미나리, 영화 미나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 수상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왔다. 기생충을 이어간다. 이런 소식에 얘가 SM 라이프 디자인이 그거에 엮여가지고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현진도 결국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같이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